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설 연휴에도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항리입니다. 오늘은 한상원 아나운서가 씨름 중계 때문에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이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이혜인이 시즌 최고점을 경신하며 9위에 올라 상위 24명이 나서는 프리스케이팅에 무난하게 진출했습니다. 이 소식을 포함한 동계올림픽 소식, 잠시 후 이탈리아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이 원주 DB와의 공동 3위 맞대결에서 89대 59, 30점 차의 대승을 거두고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달 WBC 출전 명단에 포함된 한국계 메이저리거 오브라이언이 오른쪽 종아리 근육의 통증을 느껴 투구를 중단하면서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이 데지레 두에의 멀티골 활약에 앞세워 AS 모나코를 3대2로 이기고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4분 교체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올 시즌 첫 공식전인 온두라스 레알 에스파냐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한 골 3도움으로 기록하면서 팀의 6대1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이로써 LAFC는 일주일 뒤 홈에서 열리는 1라운드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민재가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통산 15번째 백두 장사에 등극하며 개인 통산 18번째 장사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먼저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 PD와 김 기자를 담당하고 있는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는 오늘 스튜디오에 안 계시죠? 동계올림픽 현장에 있을 텐데요. 지금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한데 김지한 기자, 저와는 첫 방송인데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밀라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신가요? 네, 오전에 사실 오늘 특별한 일정이 밀라노에 없어가지고요. 예, 현재는 원래 제가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이 명소죠. 이 두오모 광장에서 원래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메인 프레스 센터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지금 전화 연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설상 종목들은 뭐 날씨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경기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 설상 종목 경기가 열리고 있는 그 이탈리아 리비뇨 이곳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설이 내리면서 경기 일정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7일에 또 이탈리아 프레다초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점프 남자 슈퍼팀 경기가 3라운드 도중에 폭설로 인해서 갑자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라운드까지의 성적만으로 메달 순위가 가려지면서 좀
막판에 이제 추격을 하던 그 팀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그런 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독일 팀 같은 경우에는 3위 노르웨이에 불과 0.3점 뒤진 4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또 눈물을 삼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3라운드 첫 번째 점프에서 리카이도 렌 선수가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메달권에 진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아쉽게 이제 2라운드까지의 성적으로 순위가 결정되면서 최종 6위에 경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유승은 선수가 경기를 이제 출전키로 이제 예정돼 있는 여자 슬로프 스타일 스노보드 경기, 이 결선 경기가 지금 이제 하루 연기가 돼서 오늘 밤에 우리 시각으로 지금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앞서서 이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 스타일 경기는 이 시간 현재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이 경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경험하진 못했는데 혹시 네. 정 PD께서도 그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입사한 이후로 지금 이제 이번 올림픽 전까지 3번의 동계올림픽 이제 중계 경험이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평창 때도 그렇고 지난 대회 때든 베이징 때도 그렇고 이 설상 종목이 참 저희 그 PD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설상 종목 같은 경우는 경기가 눈으로 인해서 강설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경기 시작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취소될 걸 대비해서 전날 경기 하이라이트를 경기 퇴근한 뒤에 한두 시간 정도 더 만들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편성이 갑자기 바뀔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나오기 싫으면은 전날 밤에 조금 더 늦게 퇴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방송센터에서 한 11시 12시쯤 방송이 끝나는데 다음 날 아침 설상 중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 30분 1시간씩 더 늦게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경기 취소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딜레이 그리고 포스트폰, 캔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딜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오늘 내로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고요. 포스트폰 같은 경우는 오늘 내로는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세션 스케줄은 취소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일정을 공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캔슬드 같은 경우는 이 대회 자체가 아예 취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스키 점프 같은 경우가 이런 예시에 해당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PD들 입장에서는 이 설상 중계가 어떻게 됐는지, 딜레이 됐는지, 포스트폰 됐는지, 캔슬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또 특이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변수가 스포츠는 더 짜릿하게 만들지만 이제 방송국은 좀 힘들게 하네요. 힘듭니다. 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최가운 선수 그 결선 때도 이게 감동의 드라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와서 당시 선수들이 많이 미끄러졌었죠. 네, 맞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운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바로 그 경기,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그날 최대의 변수였습니다. 그날 경기 전 낮부터 많은 눈이 내렸고요. 결선이 열리던 이 밤에는 더욱더 이 눈발이 거세지면서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좀 거기에다가 낮아진 기온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아무래도 눈이 쌓이다 보니까 이 하프파이프의 표면이 좀 울퉁불퉁해졌고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연기를 펼치던 도중에 이제 착지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최가운 선수도 1차 시기에서 크게 벽에 부딪히면서 좀 부상 위험이 이제 컸던 상황이 있었고요. 2차 시기에서도 또 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금메달을 다퉜던 클로이 김 선수도 3차 시기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 이 환경 속에서 치렀던 경기에서 최가운 선수가 마지막 이 3차 시기에 정말 멋진 연기로 5개 점프를 모두 성공하면서 금메달을 따낸 장면, 지금도 명장면으로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짜릿한 전율이 흘렀었잖아요. 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이제 김재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네. 또 이게 기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면 조금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김지한 기자 가서 금메달 딴 게 아닌가. 또 응원이 네. 목소리가 닿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취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애매한 스케줄이었던 것이 밀라노에서 리비뇨까지의 거리가 무려 5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우리나라 이제 빙상 선수들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리비뇨에 잠깐 갔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취재진들이 이 리비뇨 출장을 이 동선에 포함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김지한 기자가 이전에 이제 최가운 선수와 인터뷰 때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리비뇨를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 덕에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상을 입었을 정말 때 또 저도 생각이 개인적으로 어떠셨을지. 저도 이제 이 경기 일정을 이제 취재 일정에 포함을 시킬까 사실 막판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결선까지 취재하는 일정을 잡았고요. 사실 가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폭설 속에서 또 우리 선수가 이렇게 또 좋은 또 연기를 펼치고 금메달까지 따내고 또 그 현장에서 봤던 태극기 또 듣게 됐던 애국가 정말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스태프들이나 뭐 부모님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뭐 기쁨의 눈물, 뭐 감격의 눈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던 이 최강원 선수의 노력과 땀이 빚어낸 금메달 그 현장을 봐서 더욱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최가은 선수의 3차 시기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승은 클로이 김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클로이 김이 또 은메달에도 무척 기뻐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최가은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최강원 선수와 클로이 김 선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클로이 김 선수의 부모님이 이 최강원 선수의 부모를 향해서 축하 인사를 건네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훈훈하게 느껴졌고요. 사실 이 최강원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코치를 지금 추천받아서 지금 개인 전담 코치를 두고 있는 것도 그리고 최강원 선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로드 매니저 역할을 추천한 것도 모두 이 클로이 김 선수의 아버지의 이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 은메달을 딴 그 클로이 김 선수 그것도 이 대회 수면패가 좌절됐던 좀 그런 좀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기뻐하고 또 더 환하게 웃으면서 더 많이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1인자의 품격이구나 하는 걸 또 함께 느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또 축하가 더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노보드에서 최대 성과를 내고 있는 이번 올림픽인데요. 조금 전에 전해주신 것처럼 또 유승은 선수가 오늘 밤 또 하나의 메달에 도전을 하죠. 네,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부터 경기가 있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비계어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유승은 선수가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 예선 3위에 오르면서 12명이 이제 치르는 결선에 오른 상황인데요. 이 슬로프 스타일 종목은 이 보드를 타고 레일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면서 기술을 채점해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최강원 선수 경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프파이프 때처럼 이번 이 슬로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 레이스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낸 것이 순위에 반영이 되고요. 유승은 선수가 아직은 이 월드컵 대회에서 슬로프 스타일에서 입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계어에서 동메달을 딴 데 이어서 상당히 지금 기세가 좋은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낼지 아주 주목됩니다. 네, 어느새 동계올림픽 일정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대했던 쇼트트랙에서 아직 어떤 소식이 금메달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오늘까지 쇼트트랙이 총 5개 금메달 주인공을 가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아직까지는 금메달 소식을 쇼트트랙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유독 이 네덜란드의 강세가 대단한데요. 남자부의 이 옌스 판트바우트가 1000m와 1500m, 또 여자부 잔드라 벨제부르가 500m와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나란히 지금 2관왕을 달성하면서 4개의 금메달을 네덜란드가 가져갔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자 1500m와 남녀 계주입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에 쇼트트랙 월드투어에서 모두 이 3개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력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도 아주 훌륭히 하고 있지만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아직도 기대감이 높잖아요. 종목들이 남아있죠. 앞서서 여자 500m에서는 이나현 선수와 김민선 선수가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메달이 불발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좀 기대를 할 만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제 종목으로는 매스 스타트가 꼽힙니다. 오는 22일 새벽에 열릴 매스 스타트에서 남자부의 정재환 선수 또 여자부의 박지우 선수가 동반 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또 월드컵 대회에서 나란히 또 메달을 획득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매스 스타트에서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에 자존심을 세울지 역시 주목됩니다. 네, 앞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오후 1시 정도잖아요. 오늘 낮 시간 맞아요. 이제 네.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취재?
네, 일단 저는 올림픽 지금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이곳이가 저녁에 열릴 이 쇼트트랙 3,000m 여자 계주 결승 경기 취재를 위해서 이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로 향할 계획이고요. 앞서서는 이 유승훈 선수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직접 이동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방송을 볼 수 있는 이곳 이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체크를 하고 취재를 하면서 또 기사도 쓸 계획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밀라노 현지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최근에 화제인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네덜란드 이제 쇼트트랙 팀이 상당히 좀 화제다, 굉장히 많은 메달을 따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계속해서 네덜란드 선수들의 이제 화제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던 이 튠케콕 선수는 말 그대로 네덜란드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또 여자 1000m 금메달을 따냈던 레이드르담 선수는 이 유튜버로 이제 변신한 이 제이크 폴의 약혼녀로서 현재 또 주변 여러 가지 또 이제 스토리텔링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 네덜란드의 초강세 속에서 이 네덜란드 팬들이 정말 밀라노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축구장 이 월드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오렌지 물결이 이곳 지금 밀라노에서 가득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코르티나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컬링에서는 한국과 영국 이 컬링 커플이 화제입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의 이제 설예은 선수, 또 영국 남자 대표팀의 아비 레미 선수의 이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부터 이제 국제대회에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이번 올림픽에 나란히 각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 두 선수의 목표, 꿈이 동반 메달을 목에 걸고 함께 꼭 기념사진을 찍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거든요. 이 둘의 목표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역시 모아집니다. 아, 네, 흥미롭습니다. 또 남은 기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스튜디오로 나오시는 걸까요? 네, 저는 퇴회식이 끝나고 이제 우리 선수단과 함께 24일 화요일 오후에 귀국을 할 예정이어서요. 한 주 사이에 이제 있을 올림픽 소식 갖고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는 청취자로서 또 김 기자의 올림픽 뒷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밀라노였습니다. 네, 이제 정 PD와 좀 동계올림픽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현재 한국 선수단의 성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그 금메달 3개가 정말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 지난 이제 올림픽했던 파리 올림픽 때 기대를 좀 앞서는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에 이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다양한 종목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쇼트트랙 지금까지 9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에서 메달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혼성계주 준결선에서의 불운이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여자 1500m 그리고 남녀 계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말 사이로는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또 매스 스타트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재원, 박지우 선수가 또 노련한 레이스를 펼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승훈 선수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여기에 여자 컬링 대표팀도 맞아요.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이 여자 컬링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컬링 커플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러모로 좀 관심이 많아 모이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팀 김이죠.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오늘 또 이제 스웨덴을 상대로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스웨덴이 이번 대회 최고의 우승 후보로 꼽힐 정도로 이제 현재 예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1엔드부터 스틸에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2엔드, 3엔드, 4엔드까지 경기를 해서 4엔드 만에 무려 8대 0이라는 점수 차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예전을 봤을 때 오늘 스웨덴전의 경기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남은 캐나다전 하나 남았는데 이 캐나다전을 이기게 되면은 80% 이상의 확률로 이제 우리가 이제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캐나다에게 패하게 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19일 돌아오는 이제 캐나다전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밀라노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두 손 모아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배구 V리그 소식 비롯해서 다양한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이야기 계속합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 소식도 살펴보죠. 설 연휴라 이제 오늘은 낮 경기로 경기가 치러져서 두 경기 결과가 모두 나왔죠. 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3대0 셧아웃 승리를 따냈고요. V리그 여자부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전관장을 상대로 3대2 세트스코어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탈꼴찌에 또 성공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남자부는 선두 경쟁뿐 아니라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도 치열해서 네. 오늘 대한항공 대 OK저축은행의 경기도 관심을 좀 모을 지점들이 많았죠. 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승률이 좋은데 오늘도 결국 원정 경기에서 패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만약 오늘 경기 승점 1점만 추가했어도 3위로 도략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울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이 아시아 쿼터인 이든 게리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무려 20득점을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전에 본인이 선발 출전하는 걸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2001년생인 이든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호주 리그, 덴마크, 헝가리, 사우디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번 시즌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로 대한민국 무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공격력 보강을 위해서 기존에 준수한 리베로였던 류에이 선수를 방출을 했는데 그 성과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자분은 6위, 7위 간의 경기지만 정관장의 연패 탈출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페퍼저축은행이 결국 풀세트 접전 끝에 정관장을 잡았거든요. 이 승리가 유의미한 것이 드디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후 처음으로 탈꼴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한상원 아나운서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소식이었을 텐데. 근데 드디어. 반면에 이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11연패가 돼버렸고요. 최근에 좀 물오른 컨디션을 보였던 조이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팀 연패를 끌어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관장은 지난 시즌 준우승의 주역인 메가가 없이 치르는 시즌이기 때문에 또 네. 주축 선수들의 부상들도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 부키리치 그리고 메가 선수가 모두 재계약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위파이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부상으로 또 빠졌습니다. 인쿠시 선수 데려오긴 했지만 리시브에서도 약점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팀 블로킹, 팀 서브 중간 정도 수치긴 하지만 공격 성공률 최저 그리고 팀 득점 최저, 수비 부문에서도 리시브 효율에서도 최저 수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과 수비가 모두 흔들리고 있어서 쉽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 무엇보다 팀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 남은 시즌도 어떻게 좀 응원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이럴 때일수록 유망주들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인 아웃사이더 히터인 박여름 선수의 기용이 좀 성공적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 첫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18득점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서 지금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여름 선수의 발굴이 이번 시즌 정관장의 좀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설 연휴 동안 남녀부 순위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남자부 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승점 2점 차이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손해보험이 46점으로 승점 46점 3위 그리고 OK저축은행이 오늘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3위 탈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5위는 한국전력, 6위는 우리카드가 승점 2점 차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자부도 혼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1강인 줄 알았던 도로공사가 또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승점 56점인데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3점 차로 2, 3위로 각각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어서 GS칼텍스가 4위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5위인데 여기도 지금 승점이 단 1점 차입니다. 마지막 본 빼고 한 장의 티켓 누가 가져갈지 좀 기대가 되고 이어서 페퍼저축은행이 오늘 승리로 탈꼴찌에 성공을 했고 정관장이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팬 입장에서는 이런 네. 명절 이벤트가 참 재밌거든요. 그렇죠. 설 연휴에 좀 재밌는 좀 팬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때 KB손해보험에서는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이 빨간색 한복 그리고 검정색 갓을 쓰고 등장을 했단 말이죠. 마치 그 요즘 인기인 K-팝 데모넌터스의 사자보이즈처럼 과연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이 분장을 얼마나 즐겼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응원 타월 배포 같은 기본적인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뭐 전통 의상 포토전도 운영하고 예측 이벤트 등을 통해서 경기장 전체를 약간 이벤트 존으로 꾸리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축제 분위기가 나잖아요. 네. 배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야구 대표팀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속상하게 오브라이언 선수의 부상 소식이에요. 참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 이번 대회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김하성 선수와 송성문 선수의 부상을 시작으로 이 설 연휴 때는 원태인 선수의 부상 소식도 이어졌단 말이죠. 이미 그전에도 문동주, 최재훈 선수도 부상으로 대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오브라이언 선수의 부상까지 이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에이스인 원태인 그리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문동주, 마무리였던 오브라이언 선수까지 다치면서 선발 중간 마무리가 다 빠진 정말 대표팀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뼈가 아픈데요. 네. 이 오브라이언 선수가 류지원 감독이 마무리로 낙점한 선수였죠. 류지원 감독이 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어떤 그 운영 플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오브라이언 선수가 MLB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볼을 던지는 투수고 7회부터 9회 사이에 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투입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무리 투수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기 때문에 이 플랜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다니.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인 것이 최근에 또 이 원태인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유영찬 선수가 이제 대체 발탁을 했는데 두 선수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선발 투수였던 원태인과 달리 유영찬 선수는 대표팀에서 마무리 역할, 중간개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원태인 선수의 빠진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류현진 선수라든가 고영표, 데인 더닝 이런 선발 자원들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적은 투수로 가져가는 것이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 체코전에서 최대한 투수를 아끼는 것이 결정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 대표팀은 2차 전주 훈련을 시작했죠. 그렇죠. 오키나와로 넘어가서 16일에 첫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27일까지 우리나라 프로팀들과 차례로 맞붙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경기 감각을 좀 점검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디 부상 없이 멋진 컨디션으로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도 어수선합니다. 네. 전지 훈련 중에 일부 선수들이 불법 도박장에 출입해서 좀 논란이 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네,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스토브리그에서 영입도 없었기 때문에 참 이 기존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 텐데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에 대해서 구단 차원에서 즉각 귀국 조치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즉각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KBO 리그 차원에서의 징계, 그다음에 구단 내부 차원에서의 징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 김태형 감독의 계획에서도 좀 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승엽 선수가 기존에 좀 3루수로도 다양한 포지션 변화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단 1루수 자리 나승엽 선수의 기존 포지션이죠. 한동희 선수가 상무에서 전역한 이후에 붙박이 주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3루 자리 손호영이라든가 박찬영 선수가 좀 경합할 것으로 보이고 고승민이 빠진 2루수 자리를 한태양, 이호준 선수 중에 경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김동혁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외야 백업 자리도 아마 황성민 선수의 출장 빈도가 좀 더 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 김 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한상원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미였습니다. 스포츠.